이제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아파트를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를 이제 구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구입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원래 제가 그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돈을 이제 모아두고 있었죠. 근데 집을 살 돈은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 좀 사니까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방송도 하고 또 유튜브 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글을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장소, 좀 편안한 장소가 필요해서, 그래서 아파트를 갑자기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 만남도 그 인연이라고 그러는데요. 어, 그 만나면은 또 안 만나려고 하면은 또 잘 안 만나지는데, 또 만나려고 하면은 급격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아파트가 여러 개 나왔었는데 좀 지역적으로 좀 여러 가지를 좀 따졌어요. 좀 이미지가 안 좋은 지역이 좀 있죠. 그런 지역을 좀 피하고 집값도 좀 적절하면서 이런 곳을 좀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 어, 처음에는 그다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기존에 계셨던 분이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인테리어 자체가 굉장히 좀 올드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좀 교체하고 바꾸고 그러는데, 사실 그 인테리어 업체에다 맡기면 한, 모르겠어요. 한 2, 3천 더 나왔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저렴하게 그 지마켓이라든지 다이소라든지 뭐 또 직접 구매한 것도 있고요. 아는 사람들 통해서 만나기도 이렇게 했었는데, 인테리어 비용은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된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 등기, 처음에 이제 아파트를 이제 구입을 하는데, 등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서 맡겨서 했었어요. 근데 그 부동산을, 아파트를 이제 억 단위로 넘어가냐,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억 단위로 넘어가는데, 제가 전에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 자체도 좀 믿을 수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 지역에 신문들이 있어서 혹시 아파트 뭐 사기 이런 게 구매 매매하는데 사기가 있는지 그런 걸 좀 파악은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특별하게 이제 이상이 아파트 매매에 관련해 가지고 사기라든지 이런 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도 아는 법무사하고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광고에 나와 있는 그 부동산 이제 중개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약간 좀 불안하더라고요. 어, 또 이 사기를 한번 당한 사람은 아무래도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등기를 할 때 다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법무사가 꼭 나와야 된다는 사항을 그 계약서에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물어보니까 법무사는 나오지는 않는데요. 왜냐면은 보통 젊은 사람이면 나올 수 있겠지만은 뭐 60세, 70세 이렇게 명의만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사무장한테 맡겨놓은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꼭 법무사를 만나야 되겠다면은 아파트 매매할 때 그 법무사를 꼭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계약할 수 있게 하면은 또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기를 했는데 그 기간 자체는 일주일 정도, 길게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등기가 넘어가면은, 전에는 아마 그 건축물 대장을 별도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시청에다가. 그런데 이제 시청에다가 확인해 보니까 법원에서 등기를 하면은 며칠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면은
시청으로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계약서를 할 때 취득세 신고를 하는데 그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확인을 좀 해보시면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인터넷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에 등기하고 건축물 대장하고 이렇게 많이 좀 중간에 이렇게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 시청에서 등기가 돼가는 과정이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에다 전화를 했어요. 법원에서 등기가 됐는데 건축물 대장이 언제 정도 이렇게 올라갑니까?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급하시면은 제가 전화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바로 올려드릴게요 했는데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한 5분 후에 확인해 보니까 진짜 급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등기가 되면은 바로 그 건축물 대장 확인하려면은 시청에 담당자한테 전화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또 아파트를 집을 구입을 하면은 그 아파트 무슨 증권이 있어요. 토지를 구입했을 때 취득세 낼 때 그 등기 그 증권이 있는데 그 증권을 본인이 구입을 돈을 줘가지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또 아니면은 그 증권을 법무사 쪽에서 바로 되팔아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그 지역에 혹시라도 사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신문이라든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은 좀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의심이 더 많이 들어서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사무장 있는 그곳에 전화까지 한번 해봐서 실제로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잖아요. 전화까지 한번 해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신중해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2주 정도, 한 달,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한 달 정도 저는 걸렸어요. 사실은 바로 와서 별로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는데 성금 입금하는 게 있고 마지막에 잔금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도금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금은 보통 한 10분의 1 정도 이렇게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잔금은 처리하면은 바로 집을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집 주인 사정에 따라서, 뭐, 일주일이라든지 2주, 3주 이렇게, 양도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합의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 집 주인 좀 성격이라든지, 전에 그 주인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아파트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계약서의 기타 사항에 이런 부분 고장 수리 났고, 어디가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사항을 별도로 기타 사항으로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뭐, 성금을 언제 처리하고, 중도금은 언제 입금하고, 마지막에 잔금은 또 어떻게 처리하고, 그다음에 집안에 누수가 생겼을 경우에는 본인이 뭐 처리해 준다. 뭐 어떻게 그 다음에는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하고 뭐 책임을 안 진다. 뭐 이런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마 명시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기존에 그 전 주인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 주인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잘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화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경우는 본인이 전 주인이 처리해 줘야 되는데 전화하는데 전화 안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갖고 따지러 가겠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연락처라든지
더 꼼꼼하게 하려고 하면은 집 그 다른 데로 이사 갔으면은 그 집 주소서까지도 알려달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큰 내용이고 그러면은요. 지금까지 그 아파트 그 구입해서 이제 등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습니다. 법무사 비용, 부동산 공인중개사 비용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은 그 요율에 따라서 지역에 약간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집을 이제 저는 한 달 후에 양도받기로 했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아파트를 들어왔는데 처음에 들어오면은 도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장판을 깔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제 물건이 뭐 옷 같은 옷이라든지 별로 좀 가지고 오기에는 조금 별로 좀 그런 새 집으로 이사 왔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그 인테리어를 다 사버렸어요. 지금 들어올 것 같다가 산 곳이 주로 이제 지마켓이라든지 다이소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국산 제품들이 저렴하면서 괜찮은 곳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블라인드 3개하고 방 3개니까요. 안막 커튼 거실에 안막 커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는 직접 골라야 되겠더라고요. 인터넷에도 침마켓이라든지 침대 같은 게 좀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한데 커버라든지 이불 이런 것들은 본인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하는 게 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침대하고 블라인드 안막 침대하고 그다음에 그 거실 그 화장실 있죠. 화장실에 옛날에는 아파트를 짓는데 마감을 그 벽지로 이렇게 했다고 천장을 갖다가요. 그래서 곰팡이가 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리빙 보드로 바꿨습니다. 화장실도 실제로 그 인테리어 가게에 가게 되면은 100만 원, 200만 원 한 세트로 바꾸더라고요. 부분으로 해주는 데가 있고 세트로 해주는 데가 있는데 어, 이 목포라는 지역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전체로 세트로 바꿔주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세트로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까지는 괜찮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부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천정이 벽지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됐는데 리빙보드 아니면 또 천정 도움도 하더라고요. 천정 도움이 더 비쌉니다. 리빙보드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곰팡이라든지 이런 건 할 필요가 없는데 리빙보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그 천장에 다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빙보드 가격이 얼마입니까? 물어봤는데 한 몇 군데 물어봤어요. 인테리어 하는 업체별로 좀 다른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비싼 데는 어, 두 개 50만 원, 두 개 100만 원 달러 10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부분적으로는 안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또 마치 어떤 우리 업체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그 업체는 굉장히 좀 저렴하게 됐습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 그 절반 이하로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인테리어를 직접 하고 이렇게 찾아와서 하려면은 지막 그 인터넷 마켓에 있는 것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들을 한 많이 이렇게 한 네다섯 군데는 돌아다녀 봐야 가격 차이를 좀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사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견적 이렇게 문의하고 그런 것은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은 다양한 뭐 인테리어들에 대해서 보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평소에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많이 이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인테리어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전기 조명부터 뭐 주방용품점부터 싱크대, 화장실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아마 관심을 가지면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거의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본적인 것은 아마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아요. 물품들도 다 들어오고요.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렸어요.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 가구를 제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가구들은 제작해서 오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15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테리어가 기본적으로 정리되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뭐 반가운 기쁜 소식인지 또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이죠. 반가운 소식인데 한 분이 어, 애청자가 되주셨습니다. 박수로. 한 번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하도 좀 궁금하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한 분이 두 분 되고 또 두 분이 세 분 되기도 하고요. 인테리어를 이제 하게 됐는데 어, 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디서부터 마음에 안 들었냐면은 현관 입구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현관 입구를 좀 깔끔하게 이렇게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곳이 바로 인테리어 필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테리어 필름을 창고장에 있는데 창고장도 좀 벗겨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필름을 또 문의를 해봤는데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음, 지금 네이버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인테리어 필름은 실제 가격을 알려주는 것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는 해줄 수 없지만은 인테리어 필름이 좀 비쌌는데 한 개만 하면은 좀 비쌀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개, 세 개 이렇게 하면은 좀 싸게 해주더라고요. 좀 그때는 새로 샀더라도 내가 아파트 구입을 하고 그러다 보면 좀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좀 저렴하게 해달라 했더니 그 실제로 다른 음, 그 업체에서 그 인테리어 필름을 해준다고 하는 것보다는 역시 또 절반 이상 이렇게 깎아줄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관을 군청색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 필름을 했고 요즘에 도어락도 이렇게 버튼식은 좀 오래됐었죠. 도어락이 이렇게 버튼식이었는데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었는데 실제로 그 도어락 그 열쇠 집에 가니까 좋은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은 이거 도어락도 비쌉니다. 4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5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도어락 너무 비싼데 했는데 열쇠 집에 가니까 10만 원도 괜찮고요. 20만 원도 좀 괜찮은데 제 도어락은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스마트폰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제 카드를 이렇게 대가지고 카드로 하는 것도 있고요. 도어락 누를 수도 있고 그 세 개가 잘 되는데 약 비용 자체가 한 2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서 현관 입구부터 이제 정리를 쭉 시작했는데 음, 대충 간략하게 설명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 저는 이제 컨셉을 인테리어를 하는데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에요. 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약간 그 연구실 이런 분위기를 했기 때문에 가끔 와서 좀 책 좀 보고 연구 좀 하고 이랬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실은 방이 3개고요. 거실이 있고 욕실이 2개인데, 거실은 식사하는 곳도 있지만은 바 같은 좀 약간 분위기 있게 술을 이렇게 마시고 싶을 때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거실은 스크린 빔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조용히 암막 커튼을 설치해서 영화를 좀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는 좀 아늑하게 굉장히 편안한 그런 스타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방 2개인데, 방 2개는 이제 거실 어, 피팅룸에 나가서 옷이라든지 운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방송도 할 수 있고 연구실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물론 그 스크린은 전동 스크린으로 이제 앙카를 설치하는 거 있는데 비용 자체는 한 20만 원 주는데 설치하는 게 조금 벽에 앙카 박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암막 커튼하고 블라인드랑 합쳐서 총 한 100만 원 약간 좀 덜 들었던 것 같아요. 암막 커튼하고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그 벽지 같은 경우는 좀 밝은 색, 그리고 약간 좀 자연 친환경, 이렇게 좀 자연에 있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싶어서 약간 초록색 계통을 했었는데, 처음에 그 의도가 벽지가 잘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벽지 같은 걸 구할 때, 하실 때, 비용이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요. 18만 원에서 인건비만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그 도배 그 벽지 비용 자체는 비싼 것 같지는 않은데 그 그 인건비가 좀 비싼 것 같은데, 좀 젊은 취향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물론 본인이 벽지는 이제 구하겠죠. 약간 그 젊으신 분들이 해주시는 게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좀 연세가 드신 분이 있으시면은 좀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좀 젊게 하고 싶으면은 아무래도 젊은 감각이 조금 더 살아있는 분들이 벽지를 발라주시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카페이트를 다는 것을 선호합니다.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장판을 달죠. 이 장판을 단다는 것은 얼룩을 지우기도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카페트를 달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카페트를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피팅룸에는 요가 매트 6개 1m 80이고 1m 80짜리 세로가 1m 80이고 가로가 한 1m 정도 되는데 다이소에서 5,000원이거든요. 이 6개를 붙이니까 요가도 좀 할 수 있고 좀 푹신푹신하기도 하고 이렇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소음이 좀 있다 하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것에서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테리어에서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 사실은 제가 인테리어를 하는데 물품들이 오고 그러면은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기다리고 하는 기간이 상당히 설렙니다. 제가 그 책을 자충우돌 SNS 기자와 함께 떠난 세상의 책을 SNS 기자 활동을 한 6년 동안 했었는데, 책을 출판하기로 생각하고 책을 글을 쓴 거는 어쩔 때는 한 장도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100장이 넘게 순간적으로 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거의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판사에서 한번 보내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답변 와갖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어, 되려고 하면은 일 자체는 순식간에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아파트 구입하는 것도
사실은 거의 순식간에 일어나줬어요. 아파트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바로 구입할 수는 없죠. 아파트 어디 지역에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은 두루두루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또 인터넷도 보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천정형 아파트 에어컨이 천정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주변에 또 시설이라든지 누가 살고 있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약간 좀 비슷한 느낌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들도 괜찮아져. 정 분위기가 너무 안 맞고 그러면은 사실 그것도 살기가 좀 어렵죠. 그런 분위기는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느낌이 어떤 데를 이렇게 들어오면은 싸늘한 데가 있거든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 첫 인상을 보면은 사람 느낌 보면, 괜찮은데? 이런 느낌 있죠. 근데 이 아파트는 제가 괜찮은데? 이런 느낌보다는 들어오는데 약간 따스한 느낌이 들었어요.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는데 바람이 뭐 여름이었는데 그 따스한 느낌이라는 게 아주 뜨겁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포근한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아파트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구입을 했다가 어떻게 해서 구입을 했는데 뭐 계약 잔금까지 치료하는 데는 거의 한 일주일 아니, 한 15일 정도 이렇게 소요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 됐구나. 일주일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아파트라든지 집을 구입하실 때는 주로 이렇게 많이 좀 보시고 하시되 본인의 느낌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은 처음에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은 인테리어하고 이렇게 나오니까는 그 포근한 느낌이 있었던 게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괜찮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는지 하나 현관부터 한번 보실게요. 이제 이 방이 인테리어를 이제 했던 데인데 이제 연구도 하고 이제 책도 보고 여기서 좀 쉬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쓰여졌습니다. 현관부터 들어갈게요. 방금 보셨다는 곳이 이제 현관인데 여기를 이제 인테리어 필름을 했습니다. 군청색으로 했었는데 색깔이 깔끔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도어락은 카드하고 스마트폰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도어락도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이 페인트는 제가 직접 칠했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니까 할머니가 있었는데 손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때가 이렇게 많이 칠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페인트를 갖다가 구입을 했는데 그 페인트 같은 경우도 요령이 있더라고요. 페인트를 이렇게 칠할 때는 물하고 약간 섞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신발장인데 여기는 뭐 기존에 있던 그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있었는데 여기다가 지금 깔판 2개 깔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구조 자체가 원래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성당에 다니기 때문에 성모님하고 꽃들하고 혹시 화장지 필요할 것 같아서 옆에 하고 향수하고 이렇게 놓고요. 근데 이 안에 별로 물건이 없기 때문에 쓰지를 않아요. 안에서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 인테리어는
이 복주머니죠. 하나는 제가 여행을 하면서 안동에 갔을 때 복주머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주머니를 사갖고 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화장실 갈 때 누가 있을지 모르니까 종을 올리면서, 저건 아마 이태원에서 샀던 것 같아요. 여행 가면서. 여기가 화장실이고요. 여기 화장실인데, 여기는 기존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죠. 지금 이게 리빙보드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가 그 벽지로 발라져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리빙보드로 바꿔줬습니다. 이제 천장 도움으로 할 수 있는데, 천장 도움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되시고요. 옆에는 타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위에가 그 벽지로 발라져 있어가지고 리빙보드로 있었는데, 천장통 같은 경우는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고 설치가 가능하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장보드는 위를 다 뜯어가지고 하고요. 리빙보드 같은 경우는 그 위에다가 바로 바르기 때문에 리빙보드를 요즘에 많이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뒤통수를 맞았던 게 어디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오면은 어디를 보냐면은 주로 이렇게 보고 뭐 깨끗한데 이렇게 느끼잖아요.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바로 여기를 봐야 됩니다. 뒷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면은 앞에는 깨끗한데 뒷부분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방금 살짝 지나갔는데, 그 뒷부분이 다른 데는 없었는데 딱 그 한 군데였어요. 그 한 군데가 낡아가지고 떨어져 나가 있더라고요. 좀 약간 썩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실리콘을 발라가지고, 시트지를 발라가지고 메꿨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실인데요. 요거는 아마 그 인터넷 같은 데 가면은 그게 많이 있죠. 이렇게 그 벽지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게 있더라고요. 뭐 인테리어 디자인 할 때 쓰는 건데, 이뻐가지고 하고. 이거는 이게 엘리자베스 타워라고 하는데, 인테리어 하다가 찾았다가 거기 있는데 딱 보이더라고요. 비용이 실제 가치로는 한 1m, 저건 한 1m 70 정도 크기가 되는데, 비용 자체가 사실은 저것도 한 30만 원 넘어가는데 그 절반 이하로 구입을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은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은 5만 원이에요. 근데 일단 가볍습니다. 가볍고 그림 보기도 좋고요. 두 개 사면은 하나를 공짜로 더 줍니다. 저 암막 커튼하고 블라인드. 그리고 사실은 저 자리가 냉장고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 에어컨이 대신에 저는 냉온풍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에어컨은 한 대만 쓰죠. 그 여름에 더울 때를 쓰는데, 할머니가 에어컨이 두 대가 안방에 있고 여기 하나 있었는데 100만 원에 파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을 보니까 냉온풍기가 두 개 합치니까 비교적 100만 원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 주면은 사고 아니면 안 사겠다 했었는데 안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냉온풍기 그 안방하고 거실하고 두 개를 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이 메인 자체는 그 거실에 있는 건데 바꾸지를 않았어요. 기존에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책장은 기존에 이제 저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 많이 샀어요. 물건들을 사오고 또 챙기기도 하고 제 책이고요. 이건 좀 특이하죠. 이거는 이태원에서 구입한 겁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비용은 10만 원 조금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저 램프라든지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전국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동에서 구입한 거고요. 이거는 담양에서 구입한 거 같군요. 이거는 화기영부에서 갖고 온 거고, 이것도 안동 하회타 안동에서 구입했고요. 이거는 목포에서 구입을 했나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가져온 거든요. 충청도에서, 이 칼은 충청도에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현관 이렇게 진열장이죠. 이거는 이제 인터넷 G마켓에서 구입했는데, 박스 형태로 본인이 조립해야 돼. G마켓에서 구입해 오면은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조립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거 따지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튼튼하고. 이거는 거실장은 이거 깜짝 국산 제품이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10만원 미만이에요. 이걸 10만원 미만에 지방에서 아니면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대신에 이런 거실장이라든지 제작돼 가지고 온 것들은 운반비가 지방 같은 경우는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집에 있다 보면은 와이파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인터넷에다가 와이파이를 달랐고요. 예, 이것도 지금 왔는데 나쁘지 않죠. 본인이 설치를 하는 게 약간 단점인데, 튼튼하게 잘 된 것 같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파 같은 경우도 비용이 비싸지 않아요. 이거는 소파도 됐다가, 그, 침대도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원래 저기다가 자동 그 스크린을 지금 달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스크린이 설치가 되면은 자동으로 내려왔다가 안 볼 때는 올라가서 이거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앙카 때문에 아직 설치를 못했어요. 이제 이거는 명동에서 구입했고요. 저 아주 깔끔하게 여기는 잘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다이 같은 경우도 직접 그 전자레인지하고 밥통이라든지 올려놓을 수 있게 한 G마켓에서 구입했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정수기는 렌탈로 이렇게 썼는데 36개월인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렌탈로 구입하게 되면은 이마트 상품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마트 상품권으로 했고요. 여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태원에서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거실을 약간 바 분위기로 하기 위해서 의자를 한 3개 정도 구입했는데 약간 핑크빛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테이블 같은 경우도 이 식탁이 비용이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 고급져 보이는데 실제로 비용은 10만원 안팎이라고 하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운반비가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들었던 거 14만원 정도. 그리고 이 커튼 같은 경우는 이 식탁보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서 한국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그 다이소 가면은 한국 제품들도 많이 있고 뭐 다양한 나라들 제품들 많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국산 아니면 거의 사지를 않습니다. 물론 어쩌다 보면은 중국 제품도 있긴 한데 일단 국산 제품은 다 좋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불을 켜놨을 때 이 분위기인데 보일러
이 서랍도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오른쪽에 있었는데 테이블 때문에 왼쪽으로 옮겼거든요. 냉장고 같은 경우는 비용이 아주 비싸진 않아 100만 원 미만입니다. 근데 아주 크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탁실인데 저 세탁실을 가니까 처음에 이제 이사를 가다 보면 이제 뜯어지잖아요. 그 전주인이 뜯게 되잖아요. 그래서 페인트 칠을 제가 했어요. 그 거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 역할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식사 편안하게 가끔 뭐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영화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한 기능이 숨어져 있는데 조명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엘리자베스 타워라고 했잖아요. 색깔이 바뀝니다. 핑크 햇빛에서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서서히 바뀌어 나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개가 이렇게 등을 여기다 이렇게 딱 두니까 분위기는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술을 간단하게 샴페인이라든지 와인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이곳에 한 가지 기능이 더 있는데 전해원풍기는 당연히 이렇게 리모컨이 요즘에는 리모컨이 많습니다. 하나는 그 스크린, 하나는 저 온풍기를 이제 할 때 하고요. 전에는 그 집에 이렇게 메인 선이 있으면은 전기 조명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기 조명을 갖다가 메인선에 연결해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빼가지고 조명 공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전기 메인선에서 끄집어 온 것이 아니라 붙이는 겁니다. 건전지를 넣어가지고 4개인데 여기에다가 리모컨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붙이는데 좀 약간 떨어지기가 쉬우니까 강력본도 갖고 붙여갖고 있는데 잘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분위기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이제 바에서 간단하게 이제 와인이라든지 이렇게 마실 때 이렇게 하면은 괜찮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곳에 앉아서 이제 끄고요. 여기 이제 저쪽에 이제 스크린이 내려오면은 전자 자동 스크린이 내려오면은
빔으로 이렇게 쌓으면 됩니다. 이 거실에는 이 조명 기능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밤에 이제 침실에 들어가면은 어, 저 조명은 한번 충전을 해 놓으면은 꺼지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충전을 해 놓으면은 지구본 해가지고 그 조명등 같은데 밤에 이렇게 충전을 해 놓으면은 낮에도 계속 켜져 꺼지지가 않으니까요. 여기는 이제 다 방바닥은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됐고요. 이게 아마 싼 건데 이건 중국 제품입니다. 비용이 좀 저렴하고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보통 한 20만 원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이소라든지 인터넷 가시면은 쉽게 조립해 갖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인테리어 디자인 하는 것이고 여기 방에도 4개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인데 위니아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위니아 하니까는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안했어요. 옛날에 꼭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중국 제품을 구입했는데 고장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설치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내부 부품이 한국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장 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장대도 비싼 건 아닙니다. 비싼 건 아니고 거의 20만 원 내에서 이렇게 구입을 한 거고요. 카페트 같은 경우도 거의 10만 원 내외에서 구입했었고 이 의자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지금 이제 있는데 옷 세탁할 것이 있잖아요. 속옷 같은 거. 그때는 저기다 넣어가지고 세탁실에서 가면 되고요. 원래는 이게 한 세트거든요. 이 꽃하고 인테리어 할 때 이 선반하고 한 세트였는데 이 선반을 어, 홈 시어터 비디오 스크린을 갖다가 구입을 했고요. 이 침대 같은 경우는 전체 비용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침대를 G마켓에서 구입하잖아요. 근데 G마켓에서 구입하면은 침대하고 매트하고 한 번에 풀로 나와요. 그래서 그게 다 이렇게 비용이 한 번에 다 똑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이 밑에 있는 이 까는 거 있죠. 이거하고 또 매트도 싼 게, 제일 안 좋은 게 있고, 보통 좋으면 한 40만 원 정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 침대하고 화장대 같은 경우도 기능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역시 조명 기능이죠. 조명이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또,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어, USB를 꽂을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 안방 욕실인데 와서 이제 바꾼 게 이 욕실 샤워 꼭지를 좀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조명들이 다 있는데 이 조명이
지금 이런 색깔인데 그 전에 쓰셨던 분이 유리로 제품을 하셨는데 약간 좀 그림, 꽃그림 같은 게 그려졌었거든요. 그래서 좀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좀 너무 아파트가 좀 오래돼 보이고 해서 이 조명등을 갖다가 더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저거 플라스틱인데 평범한 걸로 바꿨어요. 그 사실은 그 유리 조명이 더 비쌉니다. 근데 저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좀 감각이 좀 젊어 보여요. 저렇게 하면은. 근데 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좀 오래돼 보이고 해서 바꿨습니다. 이제 보통은, 뭐 일주일 이내, 뭐 2, 3일 이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장롱은 정말 거의 한 15일, 딱 15일 걸렸던 것 같아요. 하나는 옷장하고 이불장 하나 있는 거고, 하나는 오픈장이고, 하나는 전신 거울, 이거는 5단 서랍장입니다. 총 4개를 했었는데, 운반비만 15만 원, 14만 원 정도, 14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든 것 같네요. 이 요가 매트인데, 오면은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걷다 보면, 이렇게 걷잖아요.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요가 간단하게 운동도 할 수 있고, 아직 이 방은 다른 사람들한테 다 된 거는 이제 공개가 거의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갈 게, 연구실. 책도 좀 더 놓고, 방송도 좀 하기도 하고, 좀 쉬면서 좀 쉴 수도 있고요. 창고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디자인 복주머니라든지 이런 것들은 복주머니가 굉장히 많아요. 저거는 안동에 갈 때, 안동에 그 여행 갔을 때 한 번에 많이 샀습니다. 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장식구가요. 저번에 여기는 이제 세탁하고 이제 빨래 널어놓을 때 이렇게 하고요. 보통 이제 이 밑에다가 이제 시트지를 달아놓죠. 근데 위에는 열어놓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시트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다이소에서 가서 시트지 비용을 얼마 안 비싸고 3,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10개 정도 사가지고 다 붙였었는데 어려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필름을 했던 곳이 이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지금 이곳이 바깥에다 시트지를 받고 안에다 블라인드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거의 밖에서는 보이지가 않죠. 지금 이게 전자동 인테리어 필름인데 전자동 스크린인데 지금 설치를 못 해가지고 밑에다가 안 보이게 이렇게 암막 커튼 밑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지금 여기 오면은 센서 있죠, 센서. 이건 센서 등이라고 하는데 조립하는 건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 사람이 오면은 처음에 들어오면은 불이 꺼져 있으니까 약간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은 자동으로 켜지는데 아까는 잘 켜졌는데 지금은 안 켜지네요. 아, 이거는 이제 방향제를 위에다가 하나 설치를 해놨고요. 실내가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비상등이라고 하듯이 평소에는 이거 켤 수가 없고 무슨 갑자기 전원이 나갔다든지 할 때 들어오는 등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충 좀 짜임새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암막 커튼 달아서 이제 스크린 설치하면은 안카 받고 설치하면은 평상시에는 이모습에다가 스크린 내려오고 영화 관람할 수 있고요. 밤에 이렇게 조용한데 조용하게 분위기 있게 와인 한잔 하려고 하면은 요 분위기도 괜찮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운동하거나 했을 때는 피팅룸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하고 이렇게 방송할 때는 이 방에서 이제 조용히 책을 좀 보기도 하고 방송도 좀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놀랍습니다. 이 책장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책장은 7만 원입니다. 완제품 제작이 돼서 와야 돼. 제작이 돼서 이렇게 왔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비용이 운반비가 3만 원이라서 총 10만 원인데 아주 굉장히 좀 만족한 것 같아요. 만약에 더 책장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옆에 이렇게 세로로 세워가지고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 구입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상은 집에 책상이 괜찮은 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올라다가 설치를 한 겁니다. 뭐 이렇게 쓰기에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거고요. 이 선반도 지마켓에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한 건데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잠깐 쉴 때 옆에서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놔뒀는데 비용 자체도 5만 원 이내인데 무료로 이게 배송이 되거든요. 생각보다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인테리어 비용은 약한 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전문적인 업체에다 맡기고 그랬다면 한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치마켓이라든지 뭐 다이소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쌌던 것 같아요. 그리고 SNS 같은 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그 와이파이브 무선 공유기 달아가지고 와이파이브를 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안테나가 한 3개 정도 다는 걸 갖다가 썼는데 지금 와이파이브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실에서 이제 어, 홈시어터 역할을 하고 거실에서 바 분위기하고 아늑한 그 안방 분위기 그리고 조용히 연구하고 방송할 수 있는 분위기 피팅룸에서 잠깐 운동하고 옷 갈아입고 이런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테리어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된 것 같은데 인테리어 할 때는 중요한 게 인테리어 하는 그 사람의 그 느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걸 할 때요. 내가 예산이 1,000만 원이 있다 하면은 1,000만 원 있는데 좀 밝은 분위기 속에서 여기는 어떻게 만들고 여기는 어떻게 만들고 갖다가 간단하게 얘기해 주고 나머지 디자인 하시는 분들한테 인테리어 디자인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코멘트 해주면은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할 때는 부분이 전체 협업이 될 수가 없죠.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전체로 딱 합쳐놓으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으로 할 때는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봐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본인이 뭐 해가지고 마음에 들면 좋겠지만은 기왕이면 집 전체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꼭, 그 보일러를 했는데 이번에 태풍이 왔어요. 근데 보일러 다른 데는 뭐 불이 새거나 그런 데가 없었었는데 보일러 쪽에서 물이 이렇게 뭐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전주전에 전화했었는데 이 연통에 작년 올 1월 달인가 그 실리콘 처리를 바깥에다 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어 보일러 가실 경우에는 그 바깥에 연통에 이렇게 실리콘 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하면서 이쪽 인테리어 하면서 조금 다른 데를 좀 보완하면서 또 이렇게 인테리어 하다 보면은 제 옆에서 좀 필요한 게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방이 별로 마음에는 안 들었어요. 좀 분위기가 딱 덜렁이지 아직 정리는 안 됐는데 진열장하고 이제 그림 그리는 거죠. 가끔 제가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바로 인터넷하고 책장하고 그리고 콘센트가 바로 있어요. 그다음에 제 티셔츠가 있고 있었는데 좀 약간 가벼운 느낌이 좀 들어서 책장을 어, 좀 약간 좀 무게가 이렇게 약간 그 그레이 색깔로 했었는데 나무 색깔로 왔는데 나쁘지는 않아요. 이게 들어와서 이 여기까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인테리어 할 때 중요한 것은 개인이 어떻게 꾸밀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목적에 맞게 잘 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집을 구입할 때는, 등기라든지 할 때는 조금 그 주변에 사기라든지 혹시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알아볼 필요도 있고, 좀, 그런 요소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통도 보고, 또 주변에 뭐 은행이라든지 마트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좀 두루두루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